역사적인 가자지구 평화협정인가?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인가? 트럼프는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유럽의 이주민 위기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5만 명의 이주민들이 스페인의 세우타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쿼드에서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쿼드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다시 이 나라에 돌아왔고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이끌어준 멋진 공동 진행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기쁩니다. 백악관이 역사적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군의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향한 중대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걸 보세요. 우리는 중화기를 국가위원회의 책임하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표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장해제나 그 밖에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령으로부터 땅을 해방하는 문제와 팔레스타인 민족 통합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사안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가지 하마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또다시 속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합의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합의입니다. 알겠죠? 중화기를 없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켓이죠. 네, 로켓은 잘 처리하고 있어요. 어차피 거의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란이 다시 무기를 공급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칼라시니코프 수총과 RPG 같은 방어용 무기는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무장해제라고 할 때 정확히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거죠? 이것도 또 다른 보여주기식 합의인가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만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면이 주어지죠. 가자지구에 머물 수 있도록 사면받는 겁니다. 결국 테러리스트들이 방어 무기를 갖고 그곳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뭘 하고 있나요? 이건 우리가 겪는 다른 일들과도 비슷해 보여요. 에밀리, 질문 드릴게요. 이 합의가 정말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전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자지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년 동안 봐왔던 똑같은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악관이 이 소식을 발표한 후에도 이스라엘 측에서 최소 48시간이 지나서야 처음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장해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법을 모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우리는 꽤 자주 봐왔어요. 하마스는 처음부터 20개 조항 계획 제시 때 무장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해체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이 제시됐을 때와 정확히 같은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그들에게 사면을 주고 그들이 중화기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무기조차 가자지구 밖으로 반출하지도 않아요. 그 무기는 가자지구 내부의 새로운 팔레스타인 전문 관료 중심 당국이 통제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똑같은 일을 했어요. 유니필도 국제평화유지군이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왜 또 이런 걸 하나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기식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반면에 알겠어요.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인질들은 아직도 가자지구에 있었어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발표했죠. 그는 그걸 마치 의지로 현실로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카타르, 터키, 이집트 같은 똑같은 문제 국가 행위자들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국가 행위자들이 소위 하마스를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완전히 사기극이라는 걸 알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가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아니에요, 쇼샤나.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셨어요. 맞죠? 에밀리가 우리가 방금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마스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마스의 무기를 제공하고 자금을 대는 사람들, 만약 우리가 그들을 차단한다면 그러면 하마스는 아무것도 없게 되고, 그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변수이기도 하고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 체스 플레이어가 아니라 체스 판을 본다고 하면 알다시피 앞에 있는 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뒤에 있고 지원하는지도 생각해야 해요.
결국 다른 말들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폰은 그냥 폰일 뿐이고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더 큰 판을 보고 하마스를 무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게임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문제는 계속하세요, 에밀리.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여기서 문제는 저도 당신 말에 동의해요, 쇼샤나. 정말로 동의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마스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나서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티,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헤즈볼라,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달라지길 기대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 문제를 마주할 준비가 되기 전엔 양쪽 다 가질 수 없어요.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약화되었고 지금은 자기들 전쟁에 너무 바빠서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해도 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누구죠? 터키가 있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제 그들은 무슬림 형제단의 나토 내 전초기지가 되었어요. 그들의 야망은 오스만 제국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카타르, 우리 모두 그들이 이 독의 자금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집트는 자체 문제로 하마스와 가자 지구를 분리하려고 6개 장벽을 세웠어요. 만약 그들이 하마스를 압박하고 우리가 인질을 데려온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슬림 형제단이 가자 지구에서 사라지도록 특별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어쩌면 당신이 체스판에 대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을 여러 축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본다면 특히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관련해서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마스는 더 큰 악의 집단 속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우두머리를 상대해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하지만 조종당한 민간인들의 문제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정말로 정면으로 맞서서 우두머리부터 치면 나머지 실체도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악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모든 부분을 먹여 살리는 하나의 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뱀의 머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하마스가 약화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또 다른 겨울이 오고 있어요. 마치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울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 오고 우리는 있어요. 정말로 왕좌의 게임. 우리는 드래곤 없는 왕자의 게임이에요. 사실 드래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왕자의 게임 속에 있고 그들은 100만 명이 또 한 번 겨울을 텐트에서 보내게 둘 수 없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재건을 위한 자금을 들여오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들은 재건을 하마스에게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더 이상 책임지고 있지 않은 척 겉으로만 꾸며야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사람들을 텐트에 둘 수 없습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죄송하고 이 말이 가자지구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가자지구 사람들에 대해 걱정해야 하죠? 겨울에 100만 명이 텐트에서 산다고 해도 말이에요. 이란 안에는 9,200만 명, 이 이슬람 테러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들은 에너지도 없고 물도 없고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도 전혀 없어요. 이 모든 게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정권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중요하지 않고 갑자기 가자지구의 100만 명만 중요해지는 걸까요? 물론 이 문제에 그들도 대한 중요하죠. 위선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저에게는요. 물론 그들도 중요하죠. 있잖아요. 저에게 정말 놀라웠던 건 지난 2주 동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관여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이스라엘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거의 국제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유대인이 없으면 뉴스도 없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번만큼 그게 뚜렷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저는 미국과 유럽에 있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는 계속 주류 언론을 틀어봤어요. 영국에서는 이게 영국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3번째 뉴스 정도였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에밀리,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는 9,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관심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디스토피아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정확히 닮아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대비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대비하고 있었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무장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들어보세요. 이 나라에서 군인들이 예비군 소집 명령을 받았어요. 모두가 초조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모든 지역 대피소를 열었어요. 제 딸이 베체비시 베치워스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남편이 딸이 중간에 바닥에 누울 수도 있어 차에 요가 매트를 넣어줬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청을 받았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카타르에서도 요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공격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합군이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당신은 일단 한번 보자고 말해야 했죠. 그들이 요청한 건 거래가 있다고 생각해서였고 사실 이란에게도 강하게 요청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래를 원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해놓고 나중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변할 수 없고 변하려 하지도 않는 정권과 다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갈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 게임에 있는 누구도 바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게임이에요. 트럼프는 전쟁이 선거에 좋지 않으니 이 일을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해요. 그리고 비비는 선거를 위해 전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뚜렷한 결과도 없고 그가 그리 잘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현재의 긴장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초강대국이고 그가 승리할 겁니다. 이슬람 공화국도 시간을 끌 수 있다면 그게 47년간 해온 방식입니다. 우린 합의라 할 수 없는 합의와 협상이라 할 수 없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걸까요? 에밀리, 당신은 실제 이란 사람들과 직접 연락하고 있잖아요. 사실 에밀리, 이제 당신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이란 사람들이 당신과 연락하면 5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축하해요, 에밀리. 이제 당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지금 이란에 있는 이란인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정말 끔찍해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본적인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음식 살 돈도 없고 하루 종일 전기도 없어요. 정말 제3세계와 다름없죠.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외진 나라들과는 달라요. 이란은 매우 발전되어 있고 교육 수준도 높은 나라예요. 절대 뒤처진 나라가 아니에요. 알겠죠? 정부와는 별개로 전혀 뒤처진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로 발전된 나라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기나 물이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글쎄요, 프랑스 같은 나라와 비슷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트럼프 때문에 정말 희망을 잃었어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처리한 방식 때문이죠. 저도 그가 정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는데 동의해요. 중간 선거를 넘겨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과로 이란 국민들의 상황은 훨씬 더 참혹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과 어제는 19살 청년을 처형했고 오늘은 시민 2명을 더 처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1월 시위 참여자였고 오늘 처형된 2명은 이스라엘 스파이 혐의를 받았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터무니없어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보지 않는 것도 속상해요. 우리가 더 단합된 입장을 군사적으로가 아니라 보였다면 아마도 전혀 다른 현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인권 문제들에 훨씬 더 많은 압박이 가해졌을 텐데요. 국제사회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많은 논의와 압박을 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형 집행이 임박할 때마다 지금도 수십 건의 사형 집행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엔 사형 집행을 미루거나 철회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며 다시 거리로 나갈 방법을 찾으려 해도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일은
일이든 아니면 거리로 나가 시위에 참여하면서 자기 나라의 보안군에게 총에 맞지 않는 일이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형 집행들은 전혀 보도되지 않아요. 19살도 있고 아름다운 18살도 있어요. 그들이 뭘 했냐고요? 한 명은 히잡을 벗었고 다른 한 명은 공개적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또 다른 사람은 간첩 혐의로 조작된 죄를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있잖아요. 전 세계의 18, 19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인플루언서잖아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이란에서 태어났다면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요? 그게 저에겐 정말 슬퍼요. 있잖아요. 저는 미스 레이첼을 자주 보진 않지만 이번 주 스레드에서 그녀를 봤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홍보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전부 대문자로. 아니요. 이스라엘은 집단 학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정말 미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집착하고 있고 집착하고 그들이 있어요. 가진 플랫폼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경도 안 써요. 문제는 그게 주목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영향력과 돈이 더 중요하죠. 결국 사기와 비슷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교육적이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을 때 특히 202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특히 틱톡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을 때요. 모두가 집안에 갇혀서 아침 7시에 와인을 마시고 세상의 끝인지도 모르는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저 춤추던 곳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선전물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집에 갇혀 있을 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면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요. 우리는 정말로 마치 1984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에밀리 당신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브에게 말했었죠.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심지어 반유대주의자들조차도 이건 좀 이라고 할 정도예요. 너무 심해요. 최근에 니푸엔테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 생각을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이제는 유대인 편에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도 노먼 핑케스타인과의 이상한 대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토론에서 그분 옆에 앉아본 적도 있거든요. 노먼 핑케스타인과 하산 파이커가 대화하는데 노먼 핑케스타인이 유대인 증오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지핀 맹세한 반유대주의자조차도 그 불길이 얼마나 번지는지 걱정할 정도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타버릴까요? 알 수 있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하지만 북부 지역에서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브롤터 출신이에요. 지브롤터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세우타가 보여요. 세우타는 여러분도 지난주에 다 알게 되셨겠지만 북부 모로코에 있는 스페인 영토예요. 그리고 멜리아라는 또 다른 영토도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령 모로코 전체, 즉 북부 모로코 전체가 오랫동안 스페인 땅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라라라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곳은 약간 스페인 분위기가 나는 곳이에요. 모로코가 독립하기 전에는 스페인 식민지였고 그 후에 모로코의 일부가 되었어요. 탕헤르에서는 모두가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해요. 북부 모로코 전체가 한때 스페인 땅이었고 지금은 두 소규모 영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 우리가 말했잖아 라고 해요. 맞아요. 우리 모두 페드로 산체스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에서 4번이나 그렇게 말했죠. 우리 모두 그를 싫어해요. 하지만 세우타는 스페인 시민권을 가진 8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5만 명이 그곳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 종류의 주체들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하디스트들은 모로코에도 있어요. 국왕은 그들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솔직히 모로코는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의 친구였고 아브라함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스페인이 거부했을 때 모로코는 이스라엘 무기 선박이 정박하도록 허락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건 아주 복합적인 갈등이에요. 그리고 우리 갈등도 그렇게 복합적으로 봐주길 원해요. 모두들 제발 책임감 있게 행동합시다. 데니 다논. 당신은 얼마나 어리석으면 지금 스페인 인구의 절반 이상, 아니 그 이상이 실제로 자기 정부에 맞서 이스라엘을 지지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일어난 일은 정말 미쳤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건 스페인 당국이 약하게 굴고 100만 명의 이주민에게 사면을 주겠다고 발표한 탓이에요. 그리고 지하디스트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밀어넣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이건 자발적인 게 아니었어요. 이 일에는 자발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우리가 경고했던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피해 입은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음에 대해 말하자면 테네덴 거기 서 있던 그 여자애 봤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이 젊은 여성이 뚫린 국경에 서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서 환영해요. 이민자 여러분 환영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민자들이요. 네. 아직 목격되지 않았어요. 24시간 동안요. 네, 그러니까 자멸적 공감, 신도 슬퍼하죠.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녀 가족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녀는 이주민 몇 명과 함께 그들이 보여달라고 한 걸 보여주러 갔고 사라졌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각해요. 페드로 산체스, 제가 한 가지 기쁜 점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당신에게 무책임하다고 말했고 성겐 협정, 즉 자유이동협정에서 당신을 제외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바라건대 저는 페드로 산체스가 그렇게 얄미운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진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꽤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는 그들이 한 나라를 악마화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로코라고 놀렸어요. 그게 하나의 진입 경로였을 수 있다고 신중하게 짚는 대화는 아니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지하디들이에요. 아프리카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로코를 그쪽에 두지 않을 거예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이지만 모로코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알제리, 리비아, 그들은 자신들을 아프리카인이라고 생각하지 정말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을 아프리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급진화되어 있어요. 저는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리고 극도로 인종차별적이에요. 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대륙 내에서 어디를 가봤냐고 물으면 저는 특정한 곳들에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아요. 특히 그곳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해주거든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구슬일 뿐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노예예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말해줘요. 저는 그들에게 개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사용되고 한 나라를 입국 지점이라는 이유로 악마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슬퍼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건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정교한 외교적 기조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와 무관한데 그들은 또 우리를 비난해요. 이런 바보들은 늘 우리 탓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진 적들보다 더 많은 적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예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저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공포에 질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세상에 이 불쌍한 사람들. 모든 쪽이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가도 된다. 국경이 열렸다.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국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약탈하는 걸 보게 되죠. 제 말은 약탈하고 강간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강간을 해왔어요.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다행인 건 그들이 유럽 본토로 가려면 아직 다른 대륙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배를 타야 한다는 거예요. 스페인 당국은 그들이 돌아갔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사실이에요. 저는 에밀리, 그게 사실이라고 뭐라고 했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봤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있잖아요. 저는 두 입장 모두 이해하고 데니스 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스페인에 대한 비판도 이해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꼭 스페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이죠. 일종의 자살 행위예요.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를 보는 사람들과 피해를 입는 유럽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캠페인이었어요. For sure. 페이스북의 대형 그룹들을 통해 벌어진 일이었어요. 누가 배후인지 어떤 그룹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안엔 수십만 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정말 의미심장했던 건 저는 영상이나 사진, 클립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단 한 건의 보도도, 단 한마디의 인용문도 군복무 연령대의 남성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와, 네, 알아요. 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나라를 떠나는 거라면 22살의 젊은 남자가 가족도 없이 또래 5,000명과 함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건 정상적인 이주 패턴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히 유럽에서 계속 이런 일에 대해 변명하고 있습니다. 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 군 복무 연령대의 남성들이 난민으로 이 나라들에 이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요. 한편 여성과 아이들은 종종 떠나온 지옥 같은 곳에 남겨집니다. 네. 저도 이 그래서 점 정말 말씀드리고 말도 싶어요. 안 죄송해요. 돼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 모두 남자예요. 다 젊은 남자들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번 일이 큰 트라우마를 안겼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10월 7일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트라우마를 안겼어요. 네, 군중들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듣는 건 많은 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자극했어요. 네, 물론이죠. 그 트라우마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안타깝게도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코너는 이번 주 쓰레기입니다. 좋아요, 에밀리? 에밀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번 주 쓰레기는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한 주제와 관련해서 이번 주 제 쓰레기는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입니다. 네, 그는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면에서 정말 못 봐주겠어요. 아무튼 그는 북아프리카, 북부 모로코에서 벌어진 이 모든 난장판에 대해 다시 글을 올렸어요. 그는 이스라엘이 이 일의 배후에 있고 음모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랍 세계의 젊은 무슬림 남성들이 이스라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요. 하비에르 바르뎀에게도 그건 새로운 얘기네요. 뭐 알겠어요. 그래요. 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유럽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물론 이 이야기는 하비에르 바르뎀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끝없이 반복됐어요. 또 제 가장 친한 친구 안나 카스파리안도 그랬어요. 그녀는 이미 꽤 오랫동안 음모론을 퍼뜨리며 유대인 혐오에 가세해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난장판을 조작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던 걸로 기억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모두 한심하고 모두 패배자들이며 이번 주에 쓰레기들이기도 해요. 정말 잘했어요. 이런 반응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사람. 저는 정말 못 참겠어요. 이 사람은 캐피에를 두르고 광대처럼 돌아다녀요. 알다시피 모든 걸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당신이 인생의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신이 말씀하셨죠. 오늘 두 번째로 인용하는 건데 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세상 모든 일을 결국 유대인과 연결시키는 걸 그는 유대인까지 6단계라고 부르죠. 모든 일에 책임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단계만 거치면 결국 유대인 탓이라는 거죠. 하비에르 바르뎀,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헐리우드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아직도 그를 고용하고 영화에 출연시키는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정말로 괴벨스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당신도 당신의 역할을 해서 이런 뇌가 썩은 반유대주의자들처럼 그를 배제해야 해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그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이름이 뭐였죠? 켄 로스?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사용했던 남자예요. 제 말은 근데 정말로 그런 말을 하려면 진짜 아픈 인간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 그래,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끝났어. 그러니까 창립자가 그랜드나 창립자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들에게 그래 그렇게 됐어요. 조직 내에서 성적 학대와 괴롭힘이 있어요. 그 조직들은 끝났어요. 모든 유대인 혐오 조직은 결국 망하게 돼요. 정신 차려요. 알겠죠, 쇼샤나? 이번 주에 당신이 뽑은 쓰레기는 누구예요? 이번 주에 뽑은 사람은 토니 펀티스입니다. 그는 음악 프로듀서인데 보이 조지가 정말 멋진 노래 오드 인 유어 코드를 발표한 후에 보이 조지를 버렸다고 해요. 그 노래는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노래 가사는 너는 다시 춤출 수 있어. 우리는 다시 춤출 거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토니는 이 노래와 관련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보이 조지는 알겠어 라고 반응했어요. 우리 끝났어? 만약 당신이 상징적인 인물을 그의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과 맞지 않아서 차버린다면 당신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멍청하고 못됐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이 그어졌다고 느껴요. 아주 분명해요.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을 기리는 일을 주고
우리는 다시 춤출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런 일과 엮이고 싶지 않다면 우리도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술계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몸담았던 곳이니까요. 제 친구 엘리자 로제닝도 2년 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했었죠. 그녀는 White Blonde Jew를 썼어요. 그녀는 내슈빌에서 책 출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서점이 취소했어요. 알다시피 티켓 구매자에게 알림도 없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심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직접 출판사를 열겠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출판은 해야죠. 병원과 대학이 수년 전 유대인 소유 운영이었던 건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허락되지 다시 그 않았기 시절로 때문이었죠. 돌아간 거예요. 헐리우드도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헐리우드의 시작 방식이에요. 우리가 허락받지 못하니 다른 걸 만든 거죠. 아니에요. 원래 예술계, 그 중에서도 무용 쪽 출신이잖아요. 저도 봤어요. 직접 겪었고 취소당했다가 다시 취소당하고 또 다시 구독됐어요.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그걸 지켜보면 특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술이란 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거라면요. 그건 이미 어느 정도 왜곡돼서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만약 정말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다리를 놓고 예술을 일종의 외교 수단으로 쓰고 싶었다면 이미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대본을 읽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마잘토브, 하비에르 바르뎀은 딱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갑자기 소문에 따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자신의 대저택을 개방할 거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하지만 그를 아무 데서도 기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맞지 않아요. 또 콘서트에서 VIP 박스에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만약 모든 걸 잃었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라 말이 안 돼요. 그건 그냥 분장놀이예요. 있잖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 BBC에서 읽었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Massive Attack이라는 80, 90년대 밴드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그 밴드요. 싱가포르에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꺼냈어요. 거긴 협상 같은 건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따질 것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참고로 그 나라에서 외국 국기를 꺼내는 건 불법이에요. 모두 이런 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랍에미리트도 이런 법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을 체포하고 여권도 압수했어요. 몇 시간 동안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연대를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곳이 너희 서양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는 것조차도 규칙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껌을 버리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는 곳에서는 아니 바닥에 껌을 버리면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런 곳에서는 동성애조차도 아직 불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팔레스타인 해방 깃발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없어요. 아무튼 알겠어요. 발레리, 이번 주에 당신이 뽑은 쓰레기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연예계에 있는 누군가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좋은데요? 누구요? 이거 보세요. 저는 희망이 꼭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수용적이고 사랑이 있으며 매 순간 인간 본성에 더 맞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그런데 때로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 뭔가를 말할까? 내가 일어나서 이 순간을 인간 본성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까?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레타 툰베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단지 우리 각자의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을 인간 본성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요. 이 클립에서 그녀는 기본적으로 그레타 툰베리를 치켜 세우는 말을 이어가요. 그녀는 최근에 새 앨범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음악은 모두에게 샤먼적인 영적 어쩌고저쩌고를 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죄송해요.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어머니는 남동생 친구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남동생의 대놓고 친구요? 해요. 엄마가 남동생 친구와 잠자리를 했고 이 사실이 모두 공개됐어요. 당신이 세상에 내놓을 도덕적 가치가 대체 뭐가 있나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옳다고 할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는 존경받아야 해요. 그녀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구세주 같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모두 홈스쿨링을 받았어요. 알겠죠? 반면에 그녀의 오빠는 사실 그는 꽤 용감했어요. 기억나요? 아마 1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도로에서 쫓아갔어요.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라고 외쳤죠. 그런데 그는 모두에게 자유를 라고 대답했어요. 자유로운 사랑도요. 이런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다니.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좋아요. 이번 주 제가 꼽은 인간 쓰레기는 하찮은 것에서
더 하찮은 것으로 오스틴 프랑코라는 바보예요. 지난주에 그에 대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는 코넬 대학교 학생인데 기본적으로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지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소유주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나는 유대인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그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공개적으로 발표했죠. 그리고 그 바보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피어스 모건 쇼에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피어스 모건이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까다롭고 편향적이라는 건 우리도 잘 알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지금 피어스 모건과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저는 불쾌한 경험을 충분히 많이 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아시다시피 그건 단지 선호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아시아인이나 난쟁이들과 문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난쟁이 10명과 함께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당신에게 정말 못되게 굴어요. 그들이 당신의 발을 밟아요. 맞아요. 당신은 알겠어요.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상사가 어떻게든 난쟁이라면 당신은 있잖아요. 저는 당신이 난쟁이라서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방금 하신 말씀이 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당신 말대로 난쟁이들과요? 저는 젊은 남성이 당신처럼 명문대에 갈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그게 믿기 힘들 만큼 우울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멍청하거나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당신 말에 신경도 안 쓰죠.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를 보며 받는 영향도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뻔뻔하게 반유대주의를 옹호하는 젊고 오만한 아이를 이런 인터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또 당신을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횡설수설하는 바보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걸 난쟁이를 미워하는 것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난쟁이들이 그 사람한테 뭘 했다고 아시아인을 미워하는 것까지요? 그는 또 유대인들과 좋은 경험도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유대인들과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았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바보예요. 그래도 알잖아요. 네.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네. 정확히요. 자,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다들 아시죠 이제? 해피엔딩이란 이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그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프랑코 씨 부부께 축하드려요. 네, 용기를 내주셔서요. 그리고 버릇없고 특권의식에 찌든 인종차별주의자를 집에서 내쫓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는 엄마잖아요. 자식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집에서 내쫓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걸 하신 거잖아요. 반면 코넬대는 그를 퇴학시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에게 꾸짖음을 주긴 했지만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짜증나는 건 이 아이가 지금 2개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를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일하기 싫다 했고 그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고용주를 뜻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2번째 크라우드펀딩 캠페인도 하셨네요. 부모님이 용감하신데 혹시 제비뽑기로 부모님을 뽑으셨나요? 일자리나 구하세요. 당신은 패배자예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솔직히 왜 당신에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특별히 멍청한 사람으로 꼭 언급해주고 싶었어요. 어김없이 크라우드펀딩이 시작됐어요. X에서 부모님이 저를 쫓아냈어요를 보자마자 곧 크라우드 펀딩이 저는 열리겠구나라고 생각했죠.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됐죠. 바로요. 네. 정말 그의 부모님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자식을 위해 당당히 나서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네, 정말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쯤에서 세상의 모든 사악함과 비열함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러 가볼까요? 이제 영웅들 이야기로 넘어가죠. 에밀리, 이번 주 영웅은 누구인가요? 있잖아요. 쇼샤나의 쓰레기 같은 인물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보이 조지를 선택해야겠어요. 지난주에 이미 그를 언급하셨던 거 알지만 그는 정말 대단하니까요. 한 번 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 대해 그가 받은 비판에 대해 보여준 그의 단호함이 정말로 이 노래에는 논란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만약 당신이 무고한 사람들이 음악 페스티벌에서 총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그게 당신의 입장이 아니라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이 노래에 반대할 이유는 정말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반발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보이 조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응한 걸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분명하게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내 자신을 바꿀 생각 없어요.
이게 나고 항상 유대인 커뮤니티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바란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쟁을 원한다는 뜻도 아니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저 저는 영국, 유럽, 그리고 솔직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유대인 혐오의 물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 조지, 큰 희생이 따르더라도요. 예를 들어 쇼샤나가 말했듯 수년간 함께한 사람들과 협업을 그만두는 것처럼요. 혹은 당신이 요청을 받았는지 아니면 결국 스스로 결정해서 Jesus Christ 슈퍼스타에서 하차하게 된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죠. 이번 달 영국에서 브로드웨이 쇼, 아니 웨스트엔드 쇼에서 주목받을 예정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어야 했죠. 하지만 수백만 명의 새로운 팬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는 차별과 증오 앞에서 당신의 도덕적 용기와 끈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곁에 지킬 거예요. 아멘, 에밀리. 그리고 정말로 여기 쿼드에서부터 초대하고 싶어요. 조지, 이스라엘에 와서 콘서트 해줘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수년 만에 가장 큰 관중이 될 거예요. 당신은 아이콘이에요. 저도 80년대에 컸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코믹 릴리프 때부터 당신과 함께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중독 문제를 겪을 때도 커밍아웃 할 때도 우리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지지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좋은 말은 만약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저는 유대인들과 함께합니다. 정말 상징적이에요. 어젯밤 이스라엘에 있는 프로듀서 친구에게 보이 조지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보이 조지가 이스라엘에 와서 여기서 콘서트를 하도록 계속 요청할 거예요. 저희도 꼭 참석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쿼드에도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쿼드에 초대할 거예요. 그는 저희와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로요. 저희가 여기서 바로 초대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 쇼샤나, 이번 주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저의 영웅은 사기 아사 박사님과 놀라운 단체인 Save a Child's Heart입니다. 앙헬이라는 이름의 10하루일 된 아기가 루안다에서 희귀한 선천성 심장 결함과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류가 심하게 제한된 채로 태어났어요. 4개의 병원을 거쳐 옮겨진 후 그는 결국 위독한 상태로 킹 파이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를 돌본 의사 중에는 Save a Child's Heart로 이스라엘에서 연수한 루안다 소아심장 전문의 제라를 마사고 박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어 전 멘토 사기 아싸 박사에게 루안다로 와서 아기 생명 구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사 박사는 자정 직후 텔아비브에서 4,000km 넘게 비행해 키갈리에 도착했어요. 마사고 박사와 함께 겨우 2.5kg밖에 안 되는 신생아에게 섬세한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늦게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Save a Child's Heart는 95년부터 3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조용히 삶을 변화시켜 왔어요. 이 단체는 75개국에서 온 8,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의사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다음 세대를 돌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것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 의사들은 밤에 비행기로 10하루일 된 아기를 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지식을 나눕니다. 이 나라는 오늘 구한 생명뿐 아니라 내일 생명을 구할 의사들을 양성하는 것으로도 성공을 평가해요. 이런 이야기는 신문, 일면엔 잘 없지만 수많은 헤드라인보다 이스라엘을 더 잘 보여줍니다. 이번 주 제 영웅은 사기 아사 박사님과 Save a Child's Heart입니다. 네, 쇼샤나 정말 훌륭한 영웅이네요. 사실 여기 JNS에서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소아심장과 의사 중 한 분을 인터뷰했어요. 훈련을 받아서 잠비아로 돌아가 자신의 지역사회에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여기서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 단체를 정말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 박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멘토로서 해야 할 일은 네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물론 네가 나를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엄마로서. 제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제 어머니 세상에 제 딸이 아기 때 심장 질환이 있었고 그곳 의사 선생님들이 딸을 살려주셨어요. 세상에 아주 작은 아기들과 아주 작은 심장을 돌보는 의사들에게는 정말 각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많은 어머니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웃 아랍 국가들에서 온 많은 아이들도 돌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여전히 저희를 적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죠. 가자지구, 유대, 사마리아, 요르단 등 여러 곳에서 온 아이들도 포함돼요. 이런 사실은 뉴스에서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신, 즉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치료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같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두르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지 않는 그런 날을 위해서요. 우리는 그런 날을 꿈꾸며 살아가요. 아멘. 아멘. 벨라미, 네가 존경하는 영웅은 누구니? 제 영웅이요. 하레디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 전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려고 해요. 알겠어요. 몇 주 전에 저희가 샤밧을 보내고 있었는데 카페가 열려 있고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친구 집에서 샤밧을 보내고 있었고 저희가 밖을 내다봤는데 그곳이 센터 안에 있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그리고 처음 그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모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한 명이 내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다시 한번 대화는 계속 이건 나빠, 이건 이라는 식이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요. 하레디 공동체가 그곳에서 샤밧이라고 외쳤고 모든 영상에서도 그들이 샤밧이라고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사실상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에게는 한 가지 일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나 신앙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유대인이 되기 전 기독교 신앙이 있었습니다. 강요를 사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무엇이 옳은지 저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느꼈던 점은 그것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날에 이제는 왜 카페가 문을 여는지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페는 당연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카페는 열 수 있고 예루살렘은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그들의 사명 안에서 강압을 쓰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외부 세계가 원하는 바로 그 장면들과 사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레디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은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이미지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비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이런 행동은 우리가 지지하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너희를 지지하겠다고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기계 작업을 하고 있던 카페가 영업 중인 있었어요. 카페가 있어요. 사실 선교 활동이라 강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겠어요. 선교사들이죠. 이해 못했어요. 샤밧에도 열려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과 그들이 사는 동네에 대해 아주 다른 대화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왜냐하면 거의 일부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건 훨씬 더 깊은 대화예요. 하지만 저는 전 세계에 기독교인 친구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도 살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에 집이 있어요. 이곳은 모든 종교인들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집이에요. 하지만 특정 사람들이 사용하는 강압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해요. 단체들, 특정 집단에 의해서요. 우리 모두 그런 집단을 갖고 있고 모든 집단엔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매우 강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봤고 유대인들은 이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이제 그들이 우리를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기 시작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랍인들의 식민지화와 그 후 기독교가 들어온 것을 이미 봤죠. 유대인으로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종종 제쳐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빛을 비추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에서 포교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그중에는 제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전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야 해요. 아주 작은 집단이에요. 작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대표하지도 않고 전 세계 이스라엘 지지자들을 대표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선교 활동에 반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기 일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청에서 매일 이 문제를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그들은 단지 샤밧에 문을 여는 카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어떤 있어요. 억양이요? 왜냐하면 네.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두요. 네, 이런 내부 대화는 저희가 계속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빛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빛이죠.
빛이요. 알겠어요? 이번 주 저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이번 주 저의 영웅은 한 커플이에요. 아주 특별한 커플이죠. 그의 이름은 사샤 트루파노프예요. 그리고 그는 하마스에 의해 498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어요. 그는 부상을 입었고 고문당했으며 굶주렸어요. 그리고 그의 현재 아내는 사피르 코엔인데 그녀는 하마스에 의해 55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부는 10월 7일에 니로즈 키부츠에서 가족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피르는 사샤의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잡혀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55일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점은 그가 아직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풀려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길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편 사피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연인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그는 거의 1년 전에 석방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겪고 나면 많은 부부가 그 관계를 버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다른 부부들도 있었고 몇몇은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제 막 결혼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쓰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어서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들 심지어 인스타그램 계정의 소개글에도 우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제 그들처럼 죽음을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면 나는 삶을 선택해요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특히 사샤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하마스에 억류된 여성이었어요. 그녀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적적으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했고 이번 주에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이요. 그래요. 저에게는 정말 행복하고 영웅적인 이야기예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더더욱요. 예를 들어 노바 페스티벌에서 본 일로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거기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트라우마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마주했어요. 10월 7일에 겪은 그 끔찍하고 야만적인 일들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성폭행, 참수, 그리고 훼손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두 젊은이, 저는 실제로 사샤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이 두 젊은이가 이런 일을 극복하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딛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하티크바, 즉 우리의 국가인 희망의 노래와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모두 영웅이에요. 마잘테브, 멋진 결혼을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이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과 전 세계의 무고한 이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군인들의 치유와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지역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